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지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줌 화상회의와 또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에 참여하시면 되십니다. 오늘의 행사 영상은 유튜브 아산 교육 채널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포식에 앞서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교육지원청 이문희 교육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시 오세현 시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아산시의회 김희영 부회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회 운영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산시의회 조미경 복지환경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의회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종현 원장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무교육원 서연근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김병갑 장학관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경석 대표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 아산환경운동연합 이광영 공동의장님 네, 고맙습니다. 천안 아산환경운동연합 이상호 사무국장님께서도 네,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의 차수철 센터장님 네, 환영합니다. 아산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이규섭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산 녹색어머님의 연합회 강지현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의 현재규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강석진 교수님 네,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 남창초등학교 김규태 교장선생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 모산초등학교 김재동 교장선생님 네,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등교장협의회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공순택 교장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중등교장협의회 온양용화고등학교 최종식 교장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등교장협의회 설화중학교 박대규 교장선생님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대방초등학교 최미경 교장선생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아산용현초등학교 김용남 선생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신창초등학교 유호석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탕정초등학교 김명식 선생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온양용화중학교 황승환 선생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아산테크노중학교 이재진 선생님 네, 어서 오십시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이수영 운영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환경교육지원단 아산시 지속협 강영서 환경해설가님 네,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설화고등학교 김우재 학생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34분의 우리 많은 내빈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늘 푸른 아산 20일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산시의 환경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서로 함께 준비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 내가 먼저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 나에서 우리로 확산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그 비전 선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아산시의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깨끗한 아산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아산에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아산 환경은 일회용 푸른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아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나 홍사 등 대기오염이 무척 심해지고 있는데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도입이 되어 아산시의 대기 환경이 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산이 언제든지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 비, 하, 는, 네, 가, 번, 저, 시, 운, 덧, 부, 터, 실천하는 아에서 우리로 하, 산, 하, 는. 늘 푸른 아산 함께해요. 네, 영상을 통해서 서로 함께 준비하는, 그리고 내가 먼저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그리고 나에서 우리로 확산되는 늘 푸른 아산 20일이 이미 실현된 듯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이인원 체육인성건강과장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인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생태환경교육 늘 푸른 아산 20일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 늘 푸른 아산 20일은 학생 스스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고 아산 시민이 지역 기반 환경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 사회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늘 푸른 아산 21은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1학년도 아산교육지원청 중점 사업이며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환경교육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는 첫째, 서로 함께 준비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 둘째, 내가 먼저 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 셋째, 나에서 우리로 확산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첫째, 학교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 생태환경 교육 지원단, 환경사랑 학부모 지원단 운영. 둘째, 생태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 셋째,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업무 협약 체결. 넷째, 학생 생태시민위원회 조직 운영 및 대토론회 개최. 다섯째, 전국 최초 환경사랑 초록 자전거 안전교육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늘 푸른 아산 20일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첫째, 아산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신정호 걷기연화 실시. 둘째, 학생자치회,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한 환경포럼 개최. 셋째, 도심 속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아산 환경사랑 한마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환경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대적 과제가 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교육도시 아산, 환경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는 늘 푸른 아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의 늘 푸른 아산 20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이문희 교육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내빈들께서는 오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푸른 우리 대지를 더 푸르게 만들고 있는 꽃과 식물과 또 나무와 숲들은 단비를 만나서 더 무럭무럭 쑥쑥 자라고 더 푸른 아산을 위해서 숲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나름대로 비가 촉촉히 내려주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초록이 물결치는 5월에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을 학교와 가정 그리고 아산 시민과 함께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산은 시민의 쉼터로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신정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곡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영인산, 설화산, 광덕산 등 여러 산들이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살기 좋은 아산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아산을 더욱 살기 좋은 푸른 아산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오늘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앞에 영상과 또 과장님이 경과보고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크게 3단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늘 푸른 아산을 만들고자 하는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이 바로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푸른 아산 20일을 내가 먼저 쉬운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또 탄소 배출 절감을 하는 일, 또 과소비해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줄이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번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늘 푸른 아산 20일을 나에게서 우리로 확산하는 생태 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산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생 96명을 구성하여 학생 생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명의 생태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환경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 YMCA,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4개 기관과 함께하여 아산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여러 실천 사례들을 발굴하고 전파하여 더 많은 아산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환경사랑 초록 자전거 안전교육 인증제를 46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은 충남교육청이 탄소 중립 365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선도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아산 시민 여러분,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푸르고 깨끗한 아산을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늘 푸른 아산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실천합시다. 지금부터 나부터 쉬운 일부터 함께 합시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늘 푸른 아산을 위해서 함께 하시길 적극 권하고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환경 살안에 대한 노력으로 정말 늘 푸른 아산이 빨리 실현되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아산 교육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아산,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교육도시 아산을 만들어갈 아산교육지원청의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묵직한 물음과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발과 산업화가 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우리의 생태 환경을 계속 파괴해 나간다면 기후위기, 신종 바이러스의 역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아산교육지원청의 늘 푸른 아산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환경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며 아산을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는 터전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아산교육지원청의 늘 푸른 아산 21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생태환경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과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아산시 오세현 시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지난해 저희 아산시에 수해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홍수 빈도가 200년 이상 빈도에서 나올 만한 어떤 강수량이 발생을 해서 엄청난 지역사회의 피해와 혼란을 일으켰고요. 아직도 항구복구를 위한 작업들이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이유가 결국은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이변이라든가 온난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변화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말 감사하게 우리 이문희 우리 교육장님이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 우리 충남도 우리 교육청의 김지철 교육감님이 이런 환경 생태 교육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시범 시군으로서 저희 아산 우리 선정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을 우리 학생, 학부모 또는 환경단체 또 시민들 함께하는 이런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진즉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함께 탈석탄 시금고 관련 사업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줄이기 150만 그루 나무 심기라든가
또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에 그 대중교통수단을 지나가는 전기 시내버스나 수소 시내버스, 또 수소 시범도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대대적인 어떤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환경의 중요성, 늦었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그 아산교육지원청의 이문희 교육장님이 주장하는 늘 푸른 아산 2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또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공감대와 또 실천의식을 함께해서 정말 우리 아산이, 대한민국이, 우리 전 지구가 행복한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실천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저부터 환경사랑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철기입니다.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이러한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은 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 우리 다 함께 동참하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또 아산시청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산시 의회 의장 황재만입니다. 싱그러운 실록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5월에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더 심각한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관심은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과제가 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 중심 생태 환경 교육을 통한 생태 감수성 함양과 건강한 생태 환경 중심의 교육 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천 중심 생태 환경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미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비전 선포식은 환경교육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산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모든 세대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늘 푸른 아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오늘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태 환경 중심의 교육 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가는 출발점이 바로 늘푸른 아산 21입니다.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아산 생태환경 교육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천안 아산환경운동연합 이광영 공동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천안 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광영입니다. 오늘 우리 아산교육청이 행사를 하는 이 늘푸른 아산 21 비전 선포식을 우리 네트워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한 주최자로서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의 우리 늘푸른 아산 21 비전의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우리 학생 스스로가 지역 환경 문제를 알고 또 이해하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체계와 또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또 교육하여서 그 능력을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 환경 교육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시민들에게도 동일한 환경 교육을 실시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 교육 도시 아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여서 지역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늘푸른 아산 21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가르칠 환경 문제의 핵심은 현대 도시 문명과 또 산업 문명과 인간의 편의와 욕망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물오염, 공기오염, 땅오염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들이 뭉쳐져서 또 연합해서 이제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재앙으로 또 전지구적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 우리 인류에게 지금 역습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대적 사명감으로 우리들은 무장하여서 우리 공교육기관과 우리 전문 시민단체와 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교육하여 도시환경 문제이자 전지구적 환경 문제를 이제 풀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아산교육청이 나서고 또 지역 유관 단체들, 시민환경 단체들이 힘을 합하여서 늘푸른 아산 21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또 실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이 행사는 다시금 중요하고 또 주최자인 저로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환경교육청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훈식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늘푸른 아산 21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함께하는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하고 아산 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체험,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실천을 이끄는 역할을 다하며 생태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늘푸른 아산 21 비전 선포식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 올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늘푸른 아산 21 비전 선포가 있겠습니다. 비전 선언문을 낭독할 교육공동체 대표 5명, 설화고등학교 2학년 김우재 학생, 아산테크노중학교 이재진 선생님, 송남중학교 강영서 학부모님, 아산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이규섭 회장님,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이문희 교육장님은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비전 선언문을 낭독해 주실 교육공동체 대표 5분 무대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산은 영인산과 곡교천, 신정호부터 삽교천까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 사당인 현충사와 청백리 맹사성 등을 배출한 찬란한 역사와 문화, 교육의 도시이다. 아름다운 아산은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자랑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고도 산업화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탄소 일변도 문제를 제기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플라스틱 가용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기후위기와 환경재해로 악순환되고 있다. 자연과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과 지구 생물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는 지구 위기로 인한 생태환경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올바른 생태환경 교육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늘 푸른 아산을 영위하여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향유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태환경교육으로 환경의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늘 푸른 아산 21을 선포하며 교육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비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생태 환경 교육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늘 푸른 아산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태환경 교육을 내실화하고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환경 교육의 필요성과 실천, 확산에 기여하며 아산 시민은 이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하고 아산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 우리는 생태 환경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육 정책과 제도,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산의 지자체, 교육기관, 유관기관, 나아가 아산 시민과 연대하여 생태 환경 교육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다. 2021년 5월 20일 설화고등학교 2학년 김우재, 아산 테크노중학교 교사 이재진, 송남중학교 학부모 강영서, 아산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이규섭,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희.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주교육대학교 강석진 교수님의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학교 환경 교육 방안 주제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석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석박사, 캔사스 주립대학교 연구원 경력이 있으며 저서로는 동화로 알아보는 에너지 이야기 및 초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석진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전주교육대학교 강석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한 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까지도 매번 학기마다 학생들 앞에 설 때 살짝 떨리는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유난히 많이 떨리는데요. 이게 그 강의를 요청받는 전화가 올 때 함부로 오케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처음 부탁하실 때는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 모시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환경교육 관심 많았으니 제 경험 말씀드리고 교장 선생님들 경험도 좀 듣고 좋은 시간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럽시다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받아서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큰 행사고요. 오늘 또 들어오다가 또 한 번 놀랬고 지금 행사를 듣다 보니 갑자기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보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 같고 또 지금 환경교육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앉아 계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지금 집에서 학교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얼마나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여러 선생님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소개를 통해서 환경교육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환경교육에 저는 원래 과학교육 전공입니다. 과학교육 중에서도 화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과는 사실 인연이 없었는데요. 제가 환경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에 발령받아서 저에게 배정된 과목 중에 환경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제일 막내였으니까 선배님들이 주신 과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과에서 제가 막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환경교육이라는 과목을 처음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환경교육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제 전공인 과학교육이 아니라 환경교육이라는 과목입니다. 왜 제가 환경교육이라는 과목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환경교육을 하면서 저는 매 학기 전기절약 프로젝트라는 것을 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장차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될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20년 가까이 제가 강의를 해오고 있지만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이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다들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이 되시고 나면 그 친구들이 환경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히 환경교육은 교과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의지가 생겨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환경교육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학생들과 같이 매 학기 전기절약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전기절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 말이 많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시스템이 낯설어서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를 쳐보니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올해 18살인데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스웨덴에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맹휴학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고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대가 찬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인가 19년인가에서 그 유엔에서 기후환경에 관련돼서 특별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참석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일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후환경 이 분야에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데 대해서도 미국의 역사적인 추이가 시작됐다. 지구온난화 어서 좀 와라.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환경운동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분인데요. 이분하고 마주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데스 스테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냥 째려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째려볼 정도로 대가 찬 친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 특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유엔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후환경 특사라는 분이 삶의 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량의 50%를 과학자들이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학자들을 믿고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툰베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소식이군요. 내가 해리포터에게 말을 했더니 간달프, 셜록 홈즈, 어벤져스와 팀을 이뤄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줄 거다. 시작할 거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트위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되게 대가 차고 그다음에 환경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툰베리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지금 곧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이 친구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조차도 지구온난화 문제 그래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전 선포식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실제로 미국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미국 국방부의 지구온난화 적응 로드맵이라는 문서를 보게 되면 미국 국방부도 지구온난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실제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지하수 부족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문서로도 드러납니다.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화석연료를 우리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대충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용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면 화석연료가 어디로 쓰이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따져봤더니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전기를 만드는 것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즉 전기와 자동차 운행 이 두 가지만 잡으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숫자상으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의 발전하게 되는 그 발전원에 따른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화석연료의 60% 정도 의존을 하고 있고요. 전기를 만드는데 미국은 75% 정도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써야겠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대기오염을 자꾸 만드니까 전기 자동차를 점점 많이 보급하고 써야겠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를 쓰지 못하니까 재생에너지원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재생에너지를 쓰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수력, 풍력 발전 등등입니다.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조금 진한 색깔의 막대가 실제 그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그 위쪽에 좀 옅은 색이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원료를 운송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원들을 보시면 실제 태우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그렇지 풍력, 원자력, 수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풍력 발전기는 뭘로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수력 발전소는 뭘로 지을 거냐, 원자력 발전소는 뭘로 지을 거냐 하는 거죠. 다들 한정된 자원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머지 대체 발전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언젠간 끝이 보이는, 한계가 보이는 방안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방법 중에도 있었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 그다음에 풀을 그다음에 심어, 그다음에 경관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나오지만 나무를 많이 심더라도 산불이 한번 나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또 공기 중으로 다 배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은 전혀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절약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 건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술 과목 수업을 듣는데 기술 선생님께서 수행평가 과제를 내주셨나 봐요. 뭐라고 내주셨냐면 지난달 전교금 고지서와 이번 달, 다음 달 전교금 고지서를 복사해오는 게 수행평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복사해 가는데 그랬더니 전기요금을 30% 감축 못하면 수행평가에서 최하점을 준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불을 끄고 다닙니다. 텔레비전 보면 되지 거실에 불 끄고요. 지방에 불 끄고 심지어는 보고 있는 텔레비전도 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행평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만 내버려 뒀는데 한 달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전기요금이 40%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전기 절약이 진짜 하면 되는구나. 물론 그때가 이제 한 10여 년 전이라서요. 누진세가 5단계로 있을 때라 전기를 조금만 줄여도 전기세가 팍팍 떨어질 때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지켜보고 아이들에게 이제 실제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한번 똑같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학기 초에.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집에서 전기절약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전기요금 고지서와 끝날 때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전기요금이 30% 안 줄어들면 내가 F를 줄 거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아이들 눈빛이 싸늘하죠. 이제 도대체 무슨 저런 교수가 있나. 수업이나 할 것이지 왜 전기요금을 줄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나고 저희는 대학은 강의평가를 하거든요. 강의평가를 하면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뭐냐. 그러면 전기절약 프로젝트를 했던 거라고 학생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절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1대1로 온라인으로 면담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학생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면담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시간 걸리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하나씩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다른 교수님들께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힘든 시기셨을 테고 지금도 그럴 텐데 저한테는 환경교육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요금 30% 감축을 했었는데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가 바뀌어서 그다음부터는 전기 사용량을 20%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 줄이는 게 제 경험상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0%를 설정했는데 문제가 생긴 학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취하는 혼자 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한 달에 전기요금이 4,000원, 5,000원밖에 안 나올 정도 전기를 적게 씁니다. 그러니까 20%를 감축하라는 건 뭔가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전기 사용량을 10%만 줄이자. 10%만 줄이면 성공한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비교할 때 그 전달과 비교를 하게 되면 겨울에는 전기 사용을 많이 하니까 봄이 되면 전기 사용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동월하고 비교해서 10% 감축시켰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기초 자료 조사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학생들이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우리 집에 어떤 전기 제품이 있는지 모든 전기 제품을 나열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열해서 그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들, 대기 전력이 있는 제품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내가 저 전자제품들을, 전기제품들을 얼만큼 쓰는지, 얼마나 자주 쓰는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 생활 패턴을 분석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전자제품 중에서 내가 잘 쓰는 전자제품 중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 방식을 바꾸게 되면 내가 줄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제품들은 라벨을 이렇게 봐도 이게 전기를 얼마나 먹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면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뭐 헤어드라이어가 전기를 얼만큼 쓰는지, 오븐 썼을 때 전기가 얼만큼 드는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더 체크하기 쉽도록 이렇게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잘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천은
일주일 단위로 실천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시켰더니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날들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 실천하고 저랑 면담 한번 하고 또 일주일 실천하고 면담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결과, 실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기가 얼만큼 절약됐는지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저랑 면담을 하면서 같이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학생 행동에서. 그래서 논의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또다시 일주일을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전략량계를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시간에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서 지난주에는 얼마를 썼고 이번 주에는 얼마를 썼고 내가 이번 주에 행동을 보니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랑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해서 한 날, 하지 않은 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지난주에는 81을 썼는데 이번 주는 83이 썼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뭐가 내 의지가 좀 약해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붙임 쪽지를 여러 군데 붙여가지고 좀 더 실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천한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 주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모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정한 형식은 주지 않고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을 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서로 처리를 해뒀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패들릭 같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최종 보고서를 그냥 이렇게 대학생들 흔히 쓰는 레포트 형식으로 쓰도록 하면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야 나중에 니들이 와서 어차피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재밌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선생님이 됐을 때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와라 라고 할 만한 그런 형식의 창의적인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자기가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이렇게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카톡 대화처럼 자기가 실천한 것들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했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활동지 같은 형식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탄소 발자국 크기를 이용해서 내가 얼만큼 절약했는지 표현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교실 뒤에 있는 알림판을 이용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편지 형식으로 자기 결과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한 보고서를 써내면서 실제로 어떤 걸 느끼냐면 전기 절약이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 되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10% 줄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10% 줄인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직접 해보니 그렇게 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40% 넘게 전기를 절약했다. 이런 소감들을 제출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내가 선생님이 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꼭 해봐야 되겠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응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전기절약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부수적인 효과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 그전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던 전기 제품의 라벨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에 이런 라벨이 붙었는지 처음 알았다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 라벨의 의미가 이러이런 거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좀 어이없긴 하지만 전기 계량기 잃는 방법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자전력량계라는 게 있다는 걸. 그냥 이렇게 메타 뱅글뱅글 도는 숫자 올라가는 그것만 생각했었지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전자전력량계가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전력량계를 읽는 법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모드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 모드에 따라서 표시되는 숫자의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친구들은 전월 전력 사용량을 읽어오기도 하고 하루 평균 전력 사용량을 읽어오기도 하고 같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저걸 읽고서 전력량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기 가스 계량기인데요. 가스 계량기에 보시면 땡땡 전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조회사가 전기니까 전기 전력량계라고 생각하고 이걸 읽어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한테 인생에 큰 도움이 됐겠죠. 전기하고 가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줬으니까.
그다음에 전원 단추가 두 종류 있다는 것도 학생들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저렇게 뚫린 것은, 왼쪽처럼 뚫린 것은 대기 전력이 있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처럼 막힌 것은 대기 전력이 없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개선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다 남은 음식을 모조리 냉장고에 집어넣었었는데 전기를 절약하려면 냉장고를 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음식들을 다 먹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버릴 것은 버리고 쓸데없이 쌓아두지 않는 식으로 생활이 개선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되게 재밌는 친구였는데, 제가 전기를 절약할 때 혼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기를 거의 쓰는 일이 없으니까 집에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아바타를 운영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직접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을 이용해서 전기 절약을 실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전기는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오늘은 전기 절약했어? 체크리스트 했어? 뭐 했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와 평소에 말을 잘 안 했는데 자꾸 연락을 하다 보니 엄마와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기 절약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학생들은 자기가 실제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이것만은 학생들하고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결론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전기 절약 프로젝트가 제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환경교육에 반영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환경교육은 하나의 교과로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있긴 한데요. 저는 환경교육이 하나의 교과가 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교과가 되는 순간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시험을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과목과 똑같은 하나의 과목이 될 뿐인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은 과목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통합돼서 실천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환경교육은 한때만 잠깐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환경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 환경교육의 특징입니다. 아까 비전 선포식의 비전의 내용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계속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환경교육의 특성인데,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많이들 해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이 분권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가 되겠죠. 여기 지금 환경단체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면 정부 조직이 아닌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 와서 같이 의견을 내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근본적인 거버넌스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에서 분권성,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이끌더라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교육은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가치관을 전환해서 새로운 발상으로 임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전달하더라도 그건 그 학생들에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하나라도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제 강의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서 뭔가 하나를 방법을 찾아냈을 때 그게 실제 환경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던 좋은 점의 하나는 환경교육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가족들을 설득해서 같이 동참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절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이 대부분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감에만 호소를 합니다. 윤리적인 의무감에 호소를 하는 거죠. 지구를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받은 거잖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줘야 돼. 라는 식의 도덕적인 의무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전기 절약은 경제적인 이렇게 이득이 살짝 생길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할 때도 굉장히 그런 점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세가 이만큼 줄어든대.
아니면 엄마가 전기 절약을 잘해주면 내가 집안일을 이만큼 더 할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설득시켜서 참여시키는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도 뵙지도 못한 분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왜 이런 과제를 내줘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안 해준다고 하시면 사랑하는 딸이 F밖에 생겼는데 안 해주실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실제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더 진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들에게 잔소리를 한대요. 불을 꺼라, 뭘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보통 때는 핸드폰을 주무시면서 충전을 하고 주무시는데 전기를 더 줄여야겠다는 이제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전기를 학교 가서 충전하겠다고 하셨다는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그 전기나 어차피 전기는 전기인데요. 학생들이 끝날 때 하는 얘기들이 전기 절약이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다고 합니다. 코드를 다 뽑아야 되는 거죠. 대기 전력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귀찮고 또 뭐 안 쓸 때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다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다가 니네 집에 인터넷 공유기 있지. 인터넷 공유기는 24시간 돌아가잖아. 자는 동안에는 핸드폰 쓰는 사람이 없는데 잘 때 인터넷 공유기를 끄고 아침에 일어나면 켜라.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잘. 근데 그것도 해야지 이제 줄어드니까요. 그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잘 때 끄고 아침에 일어날 때 켜는 게 전혀 힘들지 않더라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활 습관이 변하는 걸 스스로 느낀다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내가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전기가 줄어드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할 때도 체크리스트에 점점 X표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습관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시작을 해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는 교육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는 거버넌스를 가져야 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대에서 어떻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대에서 어떻게 전기를 절약할까요? 저게 이렇게 저는 비대를 쓰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앉으면 따뜻해지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좋지만 봄 되면 필요 없으니까 그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만 꺼도 굉장히 전기가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약하는 친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밥통에 밥을 보온 기능을 오래 보관하게 되면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답니다. 저희 학생들은 자취한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76시간 됐잖아요. 밥한 지. 저 밥은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전기에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 밥을 한 달 먹을 만큼만 하고 남으면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펴 먹어라. 그게 훨씬 더 전기를 아낀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찔리더라고요. 저도 집에 밥통을 봤더니 24시간은 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귀찮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맨날 밥을 퍼서 담아서 밥통에 전기를 끕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맨날 저 흉을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저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학생들이 핸드폰의 리마인드 기능을 이용해서 실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딱지를 붙여놔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업무를 분담을 하는 거죠. 아빠는 뭘 하고 엄마는 뭘 하고 나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교육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푸른 숲에서 그다음에 맑은 물에서 지내고 싶다라는 것은 오늘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앞에 저는 그건 좀 사치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언스라는 저널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이언스의 자매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논문 중에 하나가 인간에 의해서 6차 대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학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이때까지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멸종은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의 80%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6번째 대멸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 대멸종의 주범이 인간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처럼 그냥 적당한 정도의 수준으로 환경보호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파란색과 같은 시기 내에 척추동물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2000년 이내에 대부분의 척추동물들이 사라질 거라고 추산을 하고요. 지금보다 더 강화된 환경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양서류 같은 경우는 10,000년 뒤에 그 나머지들도 6,000년 이내에 모두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멸종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구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이언스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처에도 논문이 실렸는데요. 네이처에는 지구의 안전한계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지구의 안전한계라는 논문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지구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의 한계입니다. 저걸 넘어서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질소 사이클, 생물 다양성의 상실 같은 부분에서는 이미 안전 한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해양산성화, 그다음에 성층권의 오존층 고갈, 인순환, 그다음에 담수의 사용, 그다음에 지력 같은 분야에서도 경계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2가지만 화학적 오염하고 대기 오염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지구의 안전한계가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 2가지 지표는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지구의 모든 측면에서 지구는 지금 거의 멸망의 일보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한 데이터에 종합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지구환경의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못에 개구리밥이 떠 있습니다. 개구리밥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1-2개만 떠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개구리밥이 막 번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구리밥이 연못을 가득 채우는데 100일이 걸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개구리밥은 하루에 2배씩 늘어납니다. 처음에 하나였던 게 2개 되고 2개였던 게 4개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개구리밥이 어느 정도 연못을 채웠을 때 개구리밥이 가득 차겠는걸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보통 한 절반 정도 차고 나면 개구리밥이 너무 많은데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즉 연못의 절반이 개구리밥으로 채워지는 날이 처음부터 며칠째일까요? 100일이 지나면 찬다고 했을 때 보통 한 50일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못에 2배씩 늘어나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가면 절반이 찬 날은 99일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구리밥이 너무 많은데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은 다 차기 하루 전날이라는 거죠. 그럼 위기를 느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보통 우리는 개구리밥을 걷어내거나 아니면 연못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못이 차기 전에 재빨리 연못을 2배로 늘렸습니다. 엄청난 공사겠죠. 2배로 늘렸으니까. 근데 개구리밥이 다시 찰 때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시간은 단 하루밖에 더 없습니다. 이 연못에 개구리밥이 차는 연못이 우리 지구 환경과 똑같은 처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어제도 살아왔고 그저께도 살아왔고 일주일 전에 살아왔으니까 내일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어쨌든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과 그 다음에 안심되는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면 더 안심되는 거짓말을 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후대사가 과학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믿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본성들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직접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1, 2년 전쯤에 그 비닐류라고 돼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근데 그거를 보통 분리수거를 하면 그게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닐류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대로 다 갖다 수거하거나 매립을 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조금 개발돼서 시멘트 만들 때 그 원료로 쓰긴 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매립되거나 소각을 해야 되니까 도시의 경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폐기물 봉지에 넣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한동안 재활용을 해오던 것을 갑자기 쓰레기 봉투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실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비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일주일에 하나 차던 쓰레기 봉지가 3일에 하나, 이틀에 하나로 늘어나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의 개수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책적인 오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활용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그걸 분리수거하면 나는 면죄부를 받는다는 생각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병을 분리수거하고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하면 나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개 쓰는 게 아니라 100개를 쓰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요. 우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뭘 시켰을 때 그걸 열심히 따라하는 건 잘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하는데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각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내 사는 것에 맞춰서 합리화를 시킨다는 얘기겠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즉 미니멀리즘이라든지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웨이스트 제로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운동들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젊은 친구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자기 인증샷도 올리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했어. 이게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왜 미니멀리즘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까지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적게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환경운동은, 환경교육은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틀을 제공해서 어떤 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하시면서 부탁을 하실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면서 아이들 예절 교육이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 이러면서 윤리교육을 더 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그 논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환경에 문제가 많으니까 환경교육을 잘해야 돼 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 같아요. 이미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변하고 있잖아요. 교육 현장은 가장 진보적인 곳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아이들로 바뀌는 거예요, 세대가. 근데 가장 보수적인 것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아이들에게 환경을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전기를 절약해야 돼 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하더라도 그건 아이들한테 아무런 의미를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환경운동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어린 친구들을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특정 상표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분홍색 일회용 숟가락을 쓰잖아요. 그 일회용 숟가락이 1년에 1억 5천만 개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나는 이제 분홍색 스푼 안 쓰고 쇠 숟가락 쓰겠다라고 해서 이걸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신문사에서 기자가 의식 있는 기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회사에 전화해서 이 스푼 없앨 방법 없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회사에서 스푼을 없애고 친환경 종이로 대체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 하나가,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계의 툰베리들을 해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 작잖아요, 숫자가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행동해야만 돼 라는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환경교육은 더 이상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활동들을 막 펼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멀리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환경교육 얘기만 나오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게 제 그냥 조그만 신념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 1년에 100명, 200명 정도를 매번 가르치는데요. 제가 100명, 200명을 가르치면서 100명, 200명이 모두 다 생각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딱 3명만 바랍니다. 3명만 변해라. 3명이 변하면 이 3명이 나가서 또 각각 3명씩을 변화시킬 겁니다. 내년이 되면 6명이 6명씩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따지면 기하급수라는 게 매력이 그거잖아요.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민이 다 바뀝니다. 문제는 그게 안 돼서 문제긴 하지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30여 분 스님들이 앉아 계신데 스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만이라도 이 수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강의는 성공일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태 환경 교육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우리 강석진 교수님께 여러분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멋진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늘 푸른 아산 20일 비전 선포식을 마치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하나, 둘, 셋! 늘 푸른 아산 21! 늘 푸른 아산 21! 화이팅!